한 권의 책으로 사람을 읽는 시간. 이 책을 쓴 사람 진행을 맡은 이기양입니다. 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익숙함 속에 머무를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만나볼 책은 그 질문 앞에 멈춤보다 열림을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설렘으로 스스로를 언락해온 성장 이야기 언락 스토리. 이 책을 쓴 사람 박은하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라이프 디자인 아티스트로 불리우기를 희망하고 있는 박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언락 스토리라는 책을 보면서요, 이 언락에서 최근에 굉장히 이슈였던 한 드라마를 연상을 했어요. 나의 해방일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네. 거기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그 외 경기도에 사는 사람 특유의 그런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작아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스스로를 좀 성장시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언락이 혹시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 언락이라는 단어는 코치님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이런 책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의 삶의 키워드 두 가지를 선택을 하라 그러면 도전과 행동을 선택을 하거든요. 저희 삶을 돌아봤을 때 도전과 행동의 삶으로 살아왔더라고요. 그거를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문을 좀 여는 그런 이미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좀 잠금을 해제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언락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많은 그 스토리들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런 장면마다 코치님도 이렇게 문을 확 열겠다,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겠다 마음을 먹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어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저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저의 문을 열었던 때는 대학교 3학년 이제 겨울방학 때, 그 당시는 사실은 해외여행 자유화가 막 됐던 그때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제가 불어불문학과를 나왔는데 불문과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도 겨울방학 때 해외여행 가보자 하면서 해외여행을 배낭여행으로 40일 동안 갔던 적이 있어요. 코치님 40일이요? 와. 그래서 그때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죠. 첫 번째 도전이었고 행동. 그게 제가 처음 문을 열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굉장한 용기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셨네요. 네. 그렇다면 이 문을 열기까지 가장 망설였던 문을 열 때마다 사실은 제일 이제 뭐 걱정되는 거, 이 문을 열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이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 내가 어떤 장면을 마주할까, 이게 사실은 제일 불안함, 이런 건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문을 열기 전에 망설이는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코치님의 경험상 좀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고 망설였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생각을 그렇게 하면은 바로 좀 여는 편이라서 그렇게 큰 고민을 하면서 뭘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확 시도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망설임이 겉으로 표현되는 망설임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이걸 해도 되는가? 문을 열어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좀 저한테는 망설임인 것 같아요. 모든 지점마다. 네. 그랬군요. 이 대학 시절에 굉장히 긴 시간의 배낭여행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좀 금방 이렇게 좀 결정을 하게 되셨어요?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때는 1년을 사실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해외를 나간다는 거가 낯선 때였고 또 집이
되게 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고 반대를 하실까. 이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한 거의 8개월 정도를 네. 준비를 했어요. 그 배낭여행을 가기 위한 준비들을.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준비해서 네. 이제 가게 되었던 거죠. 이 부모님이 엄하셔서 사실은 포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되게 될 거라는 두려움보다는 가고 싶다는 설렘이 훨씬 크셨잖아요. 그 설렘을 선택한 것이 코치님의 삶에서 그 이후에 좀 큰 영향을 주게 되었을까요? 큰 영향을 줬죠.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마음속으로 저도 두려움이 좀 있고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거를 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표현을 했더니 허락을 받아서 이제 다녀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단 부딪혀 보면 된다. 거절하더라도 거절을 미리 내가 예단해가지고 그거를 말하지 않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한번 해보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코치님의 이력 중에요. 좀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을 하셨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갑작스럽게 유학을 갔어요. 네. 졸업하고 직장을 한 2년 정도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호주로 가서 4년 이제 3개월 살고 근데 그때 저의 그 전공이 네.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네. 정치 캠페인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97년 김대중 대통령님 선거 네. 그 시기에 한국을 들어와서 이제 뭐 정당을 문을 두드려서 들어갔는데 네. 그 계기로 계속 정당에 남게 되었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5년 동안 청와대에서 네. 모셨어요. 그래서 뭐 하여간 좋은 기회로 대통령님을 모시는 그런 기회를 받았었죠. 그때 하셨던 그 업무 이야기 또 공유가 가능하신가요? 그때 저희가 비밀 서약을 썼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지만 네. 저는 5년 동안에 부속실에서 근무를 했고요. 네. 그래서 네 분을 이제 지근거리에서 모시게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퇴임하시고 봉하마을로 고향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봉하마을로 따라온 비서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봉하마을에서도 여기서 이제 가깝죠. 그래서 봉하마을에서도 한 3년 4개월 이제 있었고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가게 된 그런 인연도 있어요. 대통령님들은 이제 퇴직을 하시고 고향으로 가시면 그냥 쉬시나 보다 했는데 그때도 보좌관들이 함께 하시는군요. 제가 너무 몰랐네요. 이런 다양한 어떤 기회가 오거나 또는 도전의 순간이 왔을 때가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을 꺼내서 결정을 하셨어요? 저한테는 좀 내면의 소리를 잘 듣는 그 습관, 버릇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나 이거 재미있나? 이런 마음들이 딱 올라오면 그 순간에 뒤도 돌아오지 않고 다음 거를 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도 뭐 일을 할 때는 몰입해서 했지만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는 문을 또 열 수 있는 그게 되었고 그거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강한 열정 이런 걸로 이제 문을 열고 또 나가서 또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계속 펼쳐졌던 것 같아요. 저희 삶에.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고민 끝에 행동으로 빨리 옮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고민만 하다가 계속 체념하고 포기하고 뭐 귀찮아서 힘들 것 같아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다양한 사유로 멈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한번 해보라는 말로써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아직 내가 이렇게 다양한 망설임들이 네. 있을 때는 조금 더 계셔도 괜찮아요.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분은 좀 빠르게 저처럼 실행하는 분이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오래 하다가 막상 실행을 하면 또 열심히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스타일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좀 빠르게 가는 편인 걸 찾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고민을 좀 오래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고민을 충분히 하고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맞는 게 뭐지? 이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좀 질문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한데 무작정 기다리면은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기준점을 좀 잡는 것도 요 정도까지만 하면 내가 출발해야지 이런 거를 잡게 되면 괜찮고 시간이 돼서 물이 이렇게 그릇에 있을 때 이게 차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직 출발할 그게 안 되어 있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물을 부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고민을 사실은 나서지 못할 때의 고민은 지금 안 나섰다가 나중에 후회할까 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안 찼구나. 좀 더 채워보자.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치님,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두드리지 않는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이 문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또 듣고 싶은데요. 이거를 한 번 더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케이스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사실은 이 경험이 이제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떨려.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 경험을 쌓아서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은 그런 기회가 올 때 계속 또 회피할 거잖아요. 그래서 두렵지만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또 잘 이끌어 주실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의 문을 어떻게 보면 오늘도 열고 들어온 거죠. 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오늘보다는 조금 덜 떨리겠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용기를 좀 얻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언락 스토리라는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뭔가 밑장을 열고 나간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보니까요. 성당보다는 레몬수 한 잔, 또 기록, 작은 루틴 이런 그 키워드들이 등장을 해요. 그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굉장히 그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는 건 잘하는데 이걸 마무리하고 끈기 있게 마무리하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뭔가 끈기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선택적 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좀 루틴이라는 거를 요새 뭐 많이들 하시기도 하지만 저만의 또 루틴을 내가 그러면 어떤 거는 좀 오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하고 물 마시고 뭐 양치하고 이런 건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루틴이 돼서 나의 끈기가 없다라는 마음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이제 끈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아주 사소한 습관들을 이제 채우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를 어찌 보면 사소한 일상의 루틴이지만 오랫동안 지속한 것이 코치님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지속한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스스로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난 이거 못하는가? 그런데 제가 선택적 끈기라는 거를 생각을 한 거는 근데 나는 코칭도 벌써 10년 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오래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죠, 오히려. 나는 못하는 끈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에는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단어가 생각나요. 작은 성공의 경험.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쌓였을 때 사실 이 자존감이라는 게 스스로를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내가 좀 요즘에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할 때 자존감은 좀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위한 한 가지 방식으로서 이런 작은 루틴을 또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코치님은요, 스스로는 계속
이렇게 뭐지 겸손하시지만 보면 도전할 때는 정말 거침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자, 이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또 동시에 그 사이에 여백도 중요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것도 한번 풀어주십시오. 두 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통합이라고 생각해요. 균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도전만 막 한다고 하면 그 도전이 도전같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또 막 축적하는 게 필요하니까 축적이 필요하다고 막 하고 여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또 뭔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균형점을 좀 맞추고 이거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있고, 그다음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뭔가 좀 여백이 있어야지 좀 움직일 수 있는 폭도 생기는데 꽉 낀 곳 안에서는 움직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비워내는 거, 마음을 좀 여백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도전을 또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들을수록 맞는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이제 코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이런 점은 좀 잘하고 있구나, 또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치를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코치를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코칭을 하고 계신다고 해야 되겠죠? 직업이 전문 네, 코치인 거죠. 전문 코칭. 네. 저도 이제 코칭을 좀 배워봤었어요. 상담도 공부하고 코칭도 공부하고 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그 들으면서 이미 내가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내 일이 되어가지고 나의 방식대로 자꾸 해결하고 싶더라고요. 이 코칭을 하시는 그 10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코칭을 배우게 된 거는 뭔가 어느 순간에 17년 잘 다니던 회사를 여기 가치가 열심히 다니고 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조직의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맞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뒤도 안 돌아보고 네. 그만뒀더니 사실 이렇게 그만두고 나니까 저한테 새로운 도전거리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시니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는 그런 이제 공공기관을 지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그거를 만드는데 대표이사 자리를 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전했죠. 그래서 도전하면서 제가 코칭을 그때 같이 만났어요. 아시는 분이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소개를 시켜줬는데 코칭이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칭을 배워서 코칭을 가장 잘 쓴 거는 조직에서 제가 그 대표이사를 7년을 했는데 그 기관에서 코칭 리더십으로 그거를 잘 활용을 했고 그러면서 코칭이 또 저한테 셀프 코칭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커리어 전환도 코치로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저의 삶이 조금 더 내면이 좀 단단해지는 제가 그 시몬스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 광고 카피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 삶이 되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를 사람들이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흔들림 속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편안함을 추구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이 코칭이라는 도구가 저한테는 타인을 제가 도와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저는 참 지금 머리를 좀 한 대 띵 맞은 기분입니다. 저야말로 계속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많은 노력을 해오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걸 좀 인정하고 그 안에서의 편안함을 찾을 필요가 있네요. 이 코치님의 코칭을 받고 많은 분들이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지켜보고 그 성장의 변화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는 반대편에 계신 코치님에게는 또 어떤 성장을 가져왔을까요? 코칭이라는 게 정말 가장 또 매력적인 직업인 게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코칭이 또 상담도 하셨으니까 뭐 상담하고 좀 차이점이라면 이게 미래지향적인 가능성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성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코칭에 되게 적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객들을 만나고 이분들이 코칭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말 아래에서 깨어나서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제가 그 모습에서 이제 배우는 거죠. 아, 저런 모습도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영감을 받아서 저의 삶에 또 적용하고 또 그것이 저의 또 코칭에 또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성장시키고 성장하고 음. 성장시키고 성장하고 네. 계속 이게 이어지네요. 그렇죠. 코칭이 상호 성장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파트너십으로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삶에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코칭 공부를 하다가 좀 멈췄지만 다시 하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이 책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 중에서요. 자기 성장의 끝은 결국 타인과의 연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의 저의 일막을 이렇게 막 돌아보면 도전이라는 키워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전과 행동이었는데 그거는 제가 중심이 돼서 뭔가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잘 성장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이렇게 막 살았는데 코칭을 통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호 성장이란 것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저의 시각이 조금 더 넓게 펴지게 되면서 아, 이 사회가 혼자서 제가 아무리 잘 사는 게 재미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잘 사는 게 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타인한테 기여라는 그런 키워드가 저한테는 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기여하는 삶을 살면 나도 좋고 또 타인도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의 어떻게 보면은 도전의 나의 중심적인 삶에서 기여라는 걸로 타인 중심적인 삶이 되고 그걸 넘어서서 제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꿈꾸는 건 함께 번영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타인이 함께 같이 번영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여라는 거를 좀 마음속에 좀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살아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받을 생각 없는 그것을 그냥 실천하게 되면 어느새 나도 많은 것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행복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그 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을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망설일 수 있어요. 다 누구나 망설여요. 나만 망설이는 것 같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을 나가려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그러면 결국 뭘 해야 되나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한번 나가봐라. 그리고 나서 거기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또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님 말고요? 괜찮다. 아님 말고. 그리고 아직 안 열리면 네. 내 때가 아닌가 보다. 아.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다. 오, 저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우리가 연다고 다 열리는 것도 아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안 열릴 수도 네. 있군요. 근데 괜찮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문고리를 잡아봤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냥 막연하게 안 열릴 거야와 내가 그래도 잡아서 돌려봤는데 안 열리네.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하면 열을지? 이게 실패에서도 경험을 또 학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또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든 그냥 숨이라도 쉬어봐라. 네. 손이라도 뻗어봐라.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용기를 얻는 또 말씀 감사합니다, 코치님. 자, 이렇게 10가지의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많은 고객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저를 프로필 한 장으로 저를 만나게 되고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시간을 할애해서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시간이 고객님의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저 이렇게 삶을 진솔하게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코치를 믿으셔도 돼요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선물로 드리고자 하는 책으로 첫 번째 만든 계기가 됐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저의 삶도 크게 다른 사람의 삶과는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각자의 삶의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책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그러면 나의 삶을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까? 영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내 삶을 좀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변화하고 싶다, 이런 성장의 욕구가 있는 분들 누구나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주변에서 읽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들도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20대 분들한테 이거를 선물을 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분들이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누구든 내가 조금 변화의 앞에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누구든 이 책을 읽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저마다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을 통해 한 사람의 삶과 마주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박은하 코치님과 함께 인생의 두려운 순간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한 발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결정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은 용기를 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 좋은 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